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삼지창 테레비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경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드린다기보다 같이 토론하는 것이죠.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5권의 책, 6권, 각자 2-3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멤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김장 박사님. 김장 박사님. 네, 김장 법사입니다. 그동안 IT 쪽 그런 책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북한 교류, 남북한 교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홍팔계 홍재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끼리 인사하고 우리끼리 박수치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럼 늘 우리가 하듯이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2-3권의 책을 읽고 그걸 소개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이니까 각자 읽은 책들을 한번 쭉 여기 펼쳐봐 주시고, 그러면 3권씩 해갖고 8권에 대해서 오늘 책을 소개하고 비판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늘 했던 우리들의 그건 뭐라고 하죠? 삼행시. 오늘은 사행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사행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장 박사님부터. 네, 그러면 먼저 키워드 주세요. 네. 남한과 북한이 교류를 안 하면 유구무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저 하겠습니다. 네. 남쪽이 도와줍니다. 북한을 개방합니다. 교역을 합니다. 유익한 일이 많을 거예요. 갈수록 깔끔하게. 자, 그러면 저도 네. 오늘 좀 간단하게. 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교류의 길은 유유히 흐른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준비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각자 읽은 책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김장 박사님부터. 네.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교류를 처음 한 2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정확히 세부는 않았지만 이 남북한 이 교류 통일 이런 이슈로 책이 한 200권은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나올 무렵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으로 나온 책이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한이 어떻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이템이 뭐고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북한을 비즈니스 관점으로 분석해서 조리 있게 풀어낸 책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책이라고 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북한 경제와 협동하자. 협동이란 말이 좀 이상하게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류 협력 이런 얘기 하는데 협동하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이 사회적 경제를 되게 강조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 그렇죠.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협동조합도 지금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 북한이야말로 이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유럽 쪽으로 옛날 가서 봤을 때 이 협동조합이 이 공상적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북한에 이미 협동조합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하고 같이 엮어서 서로 여러 가지를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뭐 기업은 기업인데 조금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구성원들의 그 상호 이익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인데 좀 색다른 관점, 협동조합 이런 얘기로 해서 제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즈니스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여행.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동독 출신 분인데 그러니까 91년에 북한에 처음 가가지고 김일성 대학도 나오고 맞아.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까지 이 북한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뭐 제일교포도 쓴 책이 있지만 이분이 워낙 한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북한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요즘 뭐 저기 이제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 꼭 뭐 이렇게 상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여행 가고 많이 이제 그렇죠. 그런 잠재적인 수요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금강산 뭐 꼭 이런 거 떠나서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런 관광지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런 데들을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그리고 저는 요 세 권을 읽었습니다. 저희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주성화 저고요. 한반도 시나리오 2019에서 2029 그리고 북한 사람과 거래하는 법 이 세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주성화 기자, 그러니까 평양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지금 남한에서 이제 동아일보 기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실제로 살다 온 사람이죠. 그러면서 남한의 그 체제도 잘 알고 하는데 이 책은 딴 사람 거기서 살다 오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글을 써본 사람이 아니면은 갖지 못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북한이 개방되면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겠구나 하는 그런 그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책은 연대 경영대학원의 그 대학원생들이 합심해서 쓴 거죠. 근데 요거는 특이한 게 2019년부터 2029년까지를 남한과 북한은 수합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같이 또 수합 분석을 해서 남북한이 경협하거나 교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객관적인 분석도 하고 그 가능한 사례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북한 사람과 거래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책들이 체제나 경제,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에 관점을 많이 두었다면은 이 책은 이 책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나왔는데 북한과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SBS PD분이 쓰셨습니다. 이제 성함은 오기현님. 근데 그 북한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쓴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권해줄 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북한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책을 쓰면은 엔티 북한이다 하면 북한에 대해서 마구 비판만 하고 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마구 좋아하고 좋은 것만 쓰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책들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두고 나오는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많이 높아졌죠. 예, 이 정도입니다. 예, 저 이제 두 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선을 넘어 생각한다. 예, 이 선을 넘는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제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책은 어쨌든 대담집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 공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박한식 교수가 답을 하고 강국진 기자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질문과 답으로 12개의 이 주제를 갖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두 개 이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에 대해서 저 역시 100% 공감이 된 책입니다. 내가 북한을 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진짜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 박한식 교수는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분의 어떤 그 생각을 좀 객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남북 교류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시장은 완전히 통제된 시장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뒤에 토론하면서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력으로 좀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최상의 교육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홍재화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자 옆에서 저자의 책을 설명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좀 쑥스럽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보다 3자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염치 불구하고 일단 의견을 조금 드리면요. 기존에 여러 이제 이 북한과 관련되는 뭐 교류든 또 여행이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든 경제 이슈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무역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책을 쓴 내용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국내 아마 그 무역 분야를 개척했던 대표적인 학교에서 무역학과를 나왔고 또 코트라에서도 무역 업무를 했고, 그래서 이 책은 이 남북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담론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책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고요. 네. 근데 저기 북한을 한 번도 안 가고 이제 무역책을 썼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그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그 루스 베네딕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여성분인데 그때 이 일본의 그 컬처 코드, 문화 코드, 그 미국 천황제를 왜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믿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걸 해부하는 국화와 칼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게 지금 책이 나온 지 거의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고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쟁 때문에 일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고전이라는 그 남겼듯이 이 책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찬의 말씀 계속 해주시옵소서. 네, 근데 우선 그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북한에 대한 관심은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 셋이 한번 그 저희 BBC 멤버들이 어디죠, 의성에 가서 이제 MT를 하면서 북한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실 이 책이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게는 김민조 회장님이 계기를 줬고, 저한테 이제 북한에 관심을 끊임없이 갖게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북한에 대한 것을 듣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두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남북 경협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북 경협과 통일의 차이를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과 마치 갑자기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남북 경협과 통일의 차이를 한번 김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어찌 보면 그 두 가지 개념은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일은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합쳐지는 거고, 그렇죠. 교류는 정치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무역이나 여행이나 또 인적 교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 전에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금 단계는 통일은 지금 1단계는 당연히 아니다. 그렇죠. 라는 이제 인식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 말고 그거는 이제 뒷전 나중에 할 얘기고 지금 당장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북한을 단순히 원조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경제 성장률도 높이고 여러 가지 사업 기회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교류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오늘은 통일이 아니라 교류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건지 그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두 분의 이야기에 딱 떠오르는 하나 예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그 한반도에서 삼국통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서동묘에 대한 이제 전설 같은 부분도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서동이 이 경주까지 이 백제에서 신라로 와서 어떤 여인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때는 여인에게 유혹한다. 꼬신다. 그 말하세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게 교류고 이제 물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삼국이 통일됐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그런 통일은 분명히 모두가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면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어떤 그 발전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류와 통일은 분명히 다른 맥락의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제약이가 올 거라는 것이죠. 아주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체제하고 상관없이 무한정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현재보다는 불편함이 덜하겠지만은 여전히 교류한다는 것은 물건이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